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 생명과학 원의 해설을 맡은 나빈나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 총평에서도 이야기했겠지만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을 텐데요. 이 9월 학력평가는 좀 의미가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얼마나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또 1학기 때 꼼꼼하게 개념 공부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한 문항씩 꼼꼼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유형들, 이러한 개념들 뭐가 나왔는지,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봤더니 우리 생물의 특성에 대한 문제죠.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예를 주고요. 이거 도대체 생물의 특성 중에 뭐와 관련이 깊은 거냐? 이런 유형 많이 나오죠?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살모사는 눈과 콧구멍 사이에 피트 기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눈과 콧구멍 사이에 요 기관이 있대요. 얘네들은 예민한 열 감지 기관인데 이걸 통해서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이 온열 동물을 포착하고 먹이에게 접근한다. 아, 온도 변화라는 자극에 대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그치, 생물의 특성 중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자,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이거 뭐예요? 그치, 이것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자, 2번. 지렁이에게 빛을 비췄더니 어두운 곳으로 지렁이가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아, 빛이라는 자극을 줬더니 이동한다, 행동을 한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네. 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3번. 개나리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광합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 대사, 그 중에서도 동화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자, 다음 4번. 흰털의 북극곰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흰털을 갖는다. 흰털의 형질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된 것이죠. 유전이고요. 마지막 5번.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 적합하다. 환경에 잘 살기 위해서 이런 형태라든지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거, 그쵸? 적응과 진화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영양소와 노폐물, 세포호흡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표는 영양소 1과 2가 세포호흡에 사용이 됐고 그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을 각각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1과 2는 각각 단백질과 탄수화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둘 중에 하나다. 친절하게 이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옆에다가 좀 적어보면요. 우리 단백질.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는 뭐가 있죠? 그쵸?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또 우리 하나 더, 지방까지.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는 C, H, O, 요거를 갖고 있죠. 공통적으로 C, H, O는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세포호흡에 이용이 되면 그 결과 어떤 노폐물이 발생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는 CO,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또 HO, H2O, 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단백질. 단백질은 질소를 가져요. 그래서 이 질소를 갖기 때문에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이용하고 나면 뭐가 발생하냐면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암모니아는 어때요? 독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어떻게 되죠? 그치, 우리 몸에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산화탄소 물도 한번 볼게요.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물은요, 일부는 날숨을 통해서, 또 주로 대부분은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배설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과 2, 기억, 니은을 좀 찾아볼 건데,
자, 봤더니 여기에 원과 투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노폐물이 기억이죠. 그렇다면 이건 뭐다? 이산화탄소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산화탄소와 물만 만들어지는 요 영양소는 뭐예요? 그쵸, 탄수화물이죠. 2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에서만 만들어지는 노폐물, 여기 보이는 요 니은, 이건 뭐예요? 그쵸, 얘가 암모니아다.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자, 원은 탄수화물이다. 맞죠? 다음 니은. 질소는 기억의 구성 원소이다. 질소는 기억, 이산화탄소의 구성 원소? 아니죠. 니은의 구성 원소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암모니아는 NH3. 그래서 니은의 구성 원소니까 틀렸다. 다음 디귿. 세포 과정에서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도 CHO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니은은 지금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립니다. 자, 정답은요. 기억만 맞죠? 1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는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ATP와 ADP의 전환,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요 옆에 있는 요 그래프 때문에 좀 새로운 그림이네 좀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좀 어려운 자료는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자, 그림 가는 ATP와 ADP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걷기와 달리기를 할 때 속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가의 그래프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이 뭔지를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 리보스, 5탄당이 있고요. 여기 아데닌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쵸?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치, 우리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인산기가 2개 붙어 있으면, 그치, ADP, 3개 붙어 있으면 ATP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지금 기억은 여기 있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네. 그럼 이게 뭐다? ADP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뭐예요? ATP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원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 있는 ADP에 무기인산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되면 이렇게 물결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결합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2 같은 경우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ATP가 ADP로 분해가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그림을 보면 걷기, 달리기 나와 있죠. 이때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나와 있는데 이때 에너지는 뭘 쓴다? 그치,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뭘 물어보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은 ADP다.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죠? 맞고요. 다음 니은. 과정 1에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진다? 아니죠. 과정 1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얘는 틀렸고. 다음 디귿. 요거 때문에 좀 틀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구간 A. 지금 여기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정 2는, 즉 ATP의 분해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이 과정은 걷기보다 달리기를 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 생각했을 때 달리기가 뭔가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해야 되죠. 자, 봤더니 요 A 구간에서 걷기의 에너지 소비량, 여기 부분만 색칠해 볼게요. 달리기의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걷기에서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죠. 그렇다는 건 ATP의 분해도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좀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디귿은요, 걷기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틀렸네요. 자,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귀납적 탐구인지 연역적 탐구 방법인지 구분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볼게요. 가부터. 자, 질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요? 가설을 세웠대요. 아, 가설을 세웠다. 이거 뭐예요? 그쵸? 연역적 탐구 방법이구나. 자, 그러면 일단 가설을 세웠으면 이제 이 과학자가 뭘 했냐면 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볼게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준비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 집단 A랑 B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똑같이 배양액을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집단 B한테만 뭐를 넣어줬냐면 이렇게 질소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를 측정한 게 지금 여기 그래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탐구가 나오면요. 뭐 해봐야 되죠? 대조군, 실험군 구분해야 되고요. 조작변인, 종속변인 찾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 요거 A와 B를 좀 구분해 볼게요. 자, 내가 가설을 검증하고 싶어요. 내가 알아보고 싶은 요인인 요 질소를 처리해 준 게 지금 B죠. 이 집단은 우리 실험군이에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요인을 처리해 준 집단이 되겠죠. 실험군. 자, 그럼 이 질소를 처리해 주지 않은 A는요? 그쵸, 대조군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조작 변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다르게 처리해준 요인,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알아보고 싶은 요인, 그게 바로 조작 변이입니다. 뭐예요? 질소가 되겠죠. 질소의 처리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좀 적어보면 조작 변이는 질소의 처리 여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질소의 처리 여부에 따른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 적어볼까요? 종속 변인.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은 뭐다? 그렇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가 되겠죠.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 자, 그러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 있죠. 뭐 배양액의 양이나 종류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집단의 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똑같이 통제해줘야 되는 통제 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설계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A보다 B에서 밀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죠. 이 B가 뭐였어요? 질소를 처리해준 집단이었어요. 아, 내가 가설을 질소가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 결과도 질소를 처리한 B에서 밀도가 높게 나왔죠.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했어요. 그렇다면 내 가설이 맞다,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죠? 다음 니은. A는 대조군이다. 맞고요. 다음 디귿. 질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밀도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적합하죠? 맞습니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죠?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 자, 우리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항상성 조절, 그 중에서도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성 조절, 체온, 그리고 혈당 삼투와 혈당량 조절 있죠. 꼭 여기에서 두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까먹었다 싶으면요, 꼼꼼하게 그 조절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 가는요, 어떤 사람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주변 환경 온도에 따른 피부의 열 방출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가부터 좀 자료를 해석해 볼 건데요. 자, 저온 자극을 줬어요. 우리 추울 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저온 자극을 주게 되면 이거 어디에서 인지하죠? 그쵸. 간, 뇌, 시상, 하부에서 이걸 인지합니다. 자, 그럼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는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내 체온을 다시 높이려고 할 거예요.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는요, 호르몬에 의한 조절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제 저온 자극을 감지하면 호르몬, 그치?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자,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요, 그치?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상샘에 작용해서 갑상샘에서는 그치?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럼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요, 얘는 뭐 간이나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자, 물질 대사가 촉진한다라고 하는 건요, 세포호흡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게 되면 그때 열이 발생하겠죠.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열 발생량이 증가해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다시 정상적으로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쪽에는요, 이제 신경에 의한 조절을 볼 건데요. 자, 봤더니 요 신경 기억에 의해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변화가 생겼대요. 자,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뭐죠? 그치, 우리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있었죠.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피부 근처 모세혈관은 수축합니다. 수축.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좀 와서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피부. 자, 모세혈관. 하나는 이렇게 확장, 이완되어 있는 모세혈관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수축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온 자극을 줬을 때. 자, 그리고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경우는요, 저온 자극을 줬을 때예요. 자, 저온 자극부터 보면요, 이렇게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작용시켜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 근처로 따뜻한 혈액이 적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르면서 빠져나가는 열이 조금만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근데 고온 자극일 때 볼게요. 자, 고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든요. 그럼 따뜻한 혈액이 피부 근처로 많이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바깥으로 방출하는 열의 양은 많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 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하고요. 이렇게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피부 근처에 혈액이 적게 흐르니까 열이 방출되는 양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내가 열을 많이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은 최대한 안 뺏기고 해서 체온이 상승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나에서 지금 T1, T2 나왔으니까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물어보겠죠. 자, 지금 T2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 아까 여기서 봤었죠.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T2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고 그때 열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열 방출량이 T1보다 T2에서 많다라고 하는 거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기억. 자, 호르몬 A는 티록신이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 니은. 가에서 신경 기억에 의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확장이 아니고 수축한다.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아니죠. T1일 때보다 T2일 때. 얘가 지금 T1, 얘가 지금 T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T2일 때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고 열이 많이 방출된다. 자, 그래서 얘는 T1이랑 T2가 바뀌었습니다. 들렸죠? 자,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 6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좀 쉬어가는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 좀 쉬웠던 문제였는데요. 우리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A, B, C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A, B, C가 뭔지 알려줬어요. 여기 보니까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래요. 우리 이거 몰라도 알 수 있죠. 자, 먼저 A를 봤더니 영양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나온다. A는 뭐다? 배설계. 아니, 소화계. 자, 다음 B는요. 산소가 들어가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그치, 호흡계.
자, 그리고 C는요. 오줌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뭐다? 이게 배설계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A, B, C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자, A에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이 있다. 소화계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죠? 음식물이 일단 지나가는 경로를 생각해보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간, 이자, 쓸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포도당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있죠. 다음,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폐는 비에 속한다.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 뭐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것들이 있죠. 맞는 설명. 다음, 디귿.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 중에 일부는 순환계를 거쳐 C,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했죠. 우리 앞에 2번 문제에서 우리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잠깐 봤었어요. 우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노폐물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게 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었죠. 자,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의 일부는 어떻게? 그치, 날숨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계를 거쳐서 날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대부분의 물과 여기 있는 암모니아. 이때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후에 얘네들은요. 그치, 우리 배설계를 통해 오줌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과 암모니아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은 맞습니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 7번. 자, 그림 간은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를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봤더니 가의 T1과 T2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과 니은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이렇게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는 걸 잘 알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개념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가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원래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 상태, 붕극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더니 막전이가 상승했죠. 이것은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T1은 탈분극의 한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막전이가 하강합니다. 이것은 재분극 구간이죠. 그래서 T2는 재분극의 한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탈분극은 왜 일어나는 거였죠? 그치, 나트륨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재분극은요, 칼륨이온이 유출되면서 이렇게 다시 막전이가 하강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를 볼 건데요. 자, 이온 통로라고 알려줘, 여러분.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ATP 소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산. 자, 그럼 확산이라고 하는 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 봤더니 지금 기억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억은 뭐다? 밖에서 더 농도가 높은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요? 안에서 밖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유출되고 있죠. 그렇다면 안에서 더 농도가 높은 칼륨 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기억. 구간 1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기억과 니은이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트륨 칼륨 펌프는 꼭 구간 1, 요 구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여러분 같이 좀 정리해 볼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일단 얘 ATP 써요, 안 써요? 써요. 펌프잖아, 펌프. 에너지를 씁니다. ATP 소모한다. 그래서 얘는 능동수송이에요. 자, 그럼 능동수송한다라는 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퍼나르는 거죠. 그래서 농도 차이를 유지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세포 안에서 밖으로는요, 누가 이동하죠? 그치, 나트륨 이온이 3개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서는 기억에 해당하지, 기억. 자,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는요, 이때는 2개, 칼륨 이온이 이동합니다. 요 자료에서는 지금 니은, 요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 계속 농도 차이가 유지가 되고요. 그렇다면 밖에서는 어떤 이온의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치, 밖에서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세포 안보다 밖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요, 계속 안쪽으로 능동 수송하기 때문에 세포 바깥에보다 안쪽에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 더 높다. 그래서 항상 이 농도차를 유지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다시 보면요, 얘에 의해서 기억과 니은 다 이동하고 있죠. 맞는 설명이네요. 자, 다음 니은. 자, 기억의 막투가도는, 즉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T2는 재분극, T1은 탈분극일 때죠. 이 탈분극일 때 나트륨의 유입이 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T2일 때가 아니고 T1일 때가 높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니은은 틀렸고, 다음 디귿. T2일 때 니은의 농도는 세포 밖에서가 안에서보다 높다. 니은은 칼륨 이온이죠? 칼륨 이온은 항상 세포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아요. 만약에 밖에서가 더 높았으면 얘 이렇게 안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다. 안쪽에서가 더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 틀렸네요. 자, 정답은요, 기억만 맞죠?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8번.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많이 물어보죠. 여기서는 체액성 면역은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틀렸다 하면 방어작용 꼭 다시 한번 노트에 손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체내에 이 병원체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가부터 볼게요. 병원체 X가 이렇게 지금 침입했는데 요것을 여기 있는 요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있죠. 이거 뭐예요? 그쵸,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대식세포는 이 병원체 안에서 이렇게 분해합니다. 잘게 먹은 다음에 분해를 하면 이 일부를 이렇게 제시해요. 이걸 우린 항원 제시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제시한 항원은요, 여기 있는 요 보조 T 림프구가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보조 T 림프구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쵸? 우리 B 림프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병원체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나는,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요 식세포 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비특이적 방어작용.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나를 보면요. 나는 지금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이렇게 병원체 X에 감염된 세포에 화학물질, 독성의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쵸? 얘는 세포를 직접, 감염된 세포를 파괴한다. 세포성 면역이죠. 자, 이것은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특이적.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자, 가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 니은. 나는 세포성 면역이다. 맞고요. 다음 디귿.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 우리 T 림프구와 B 림프구, 우리 림프구 두 종류 배웠죠? 얘네들의 이름은요, 어디에서 성숙되는지 그 장소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T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적어봅시다. B 림프구. 생성, 성숙. 둘 다 생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골수에서 일어나요.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T 림프구 같은 경우는 골수에서 생성된 이후에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해요.
그래서 가슴샘의 첫 글자를 따서 T림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B림프구를 보면요. 똑같이 생기는 건 골수에서 생기지만 여기에서 쭉 성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된다. 골수의 첫 글자를 따서 B림프구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디귿에서는 지금 T림프구가 골수에서 생성된다 또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로 고쳐줘야지 맞겠죠. 이것은 틀렸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9번 볼게요. 자, 9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 DNA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이 그림도 좀 까먹거나 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기에서 좀 실수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는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자, 보면 그림은 어떤 남자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남자라고 하면 남자의 체세포는 EN일 거고요. 이 세포 안에 상염색체는 몇 개 들어있죠? 상염색체? 그쵸? 44개 들어있고요. 성염색체는 XY가 있겠죠. 그 중에 지금 한 상동염색 쌍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표는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물질 가와 나의 기본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요거부터 볼 건데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건요.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싸는 구조죠. 그럼 히스톤 단백질과 DNA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인 가는 뭐예요? 그렇죠. 가가 DNA가 되겠죠. 자,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는요? 기본 단위인 거는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나는 히스톤 단백질이야.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는 구조인 요 뉴클레오솜들이 쭉 모여서 염색체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염색체를 봤더니 X자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가닥 그리고 요 가닥. 이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DNA 복제가 되어서 응축이 된 염색 분체라는 거예요. 우리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어때요? 완전하게 똑같죠.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봤더니 여기에 지금 대림전자 라지 A가 있어요. 대문자 A, 라지 A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에는 똑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똑같이 대문자 A, 라지 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라지 A, 스몰 A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몰 A는 어디에 있을까? 요 소문자 A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요렇게 있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하나씩 맞는지 틀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죠. 1번, 기억은 A이다. 기억은 대문자 A, 라지 A다. 맞고요. 다음 2번, 원은 상염색체이다. 선생님, 이거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어떻게 알죠?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남자라고 알려줬어요. 남자는 상염색체 44개와 성염색체 XY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때 이 X랑 Y는 크기가 다르죠. X가 Y에 비해서 크거든요.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얘는 지금 두 개가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다? 상염색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다음 3번, 가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가가 지금 DNA죠. DNA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렇게 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이다. 맞고요. 다음 4번. 나는 히스톤 단백질이다. 맞죠? 자, 5번. 답이 5번이네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가와 나에는 모두 유전자가 있대요. 우리 유전자는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이 모두가 아니고 가에 있다, 나에는 없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답은 5번이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10번. 자, 10번 문제. 이 문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또 많이 틀렸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또 정말 많이 틀립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암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문제 읽어보고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래요. 일단 우리 심장 박동을 빠르게, 느리게, 이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는요, 가에 A를 자극했을 때, 요거를 자극했을 때 지금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때 A와 B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요 A가 뭔지를 찾아볼 건데 이 나의 자료를 이용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자극 전, 이 흥분의 발생 빈도를 봤더니 자극 전에는 요 간격의 빈도로 흥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자극 후에는 A를 자극했더니 요 흥분의 발생 빈도가 요 짧은 간격으로 계속 빠르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즉 A를 자극하게 되면 흥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해. 더 심장박동이 빠르게 뛴다는 거죠. 심장박동이 증가해요. 아, 그렇다면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 아, 그러면 B가 뭐겠어요? 그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부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왔는데 봤더니 이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럼 우리 여기 그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우리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아요. 자, 앞이 이렇게 짧고 뒤에가 길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때요? 신경절 이전 뉴런, 앞에 있는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 뒤에 있는 뉴런보다 길어요.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알아야 돼요? 이제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알아야 되죠. 자, 우리 교감신경의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 부교감신경의 여기 각각 요 말단에서는요 다 뭐가 나와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하나만 달라요. 어디냐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 여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오죠. 자,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뻗어져 나오느냐, 즉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요 신경세포체 위치 있죠.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우리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떤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척수에서 뻗어져 나와요. 근데 누구 기억해 줘야 되냐면 부교감신경. 얘는 뒤에 어떤 기관에 이 부교감신경이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부터 뻗어져 나올 건지가 다릅니다. 연수 또는 중간내 또는 척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심장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아, 이때는 뭐다, 그치? 연수로부터 뻗어져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는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보다 짧다. 그치? A는 앞이 더 짧다. 맞고요. 다음 님,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에는 척수에 있다? 아니죠. 우리 B는 아까 연수에 있다고 찾았어요. 척수에 있는 건 A가 되겠죠. 자, 다음 디귿. A와 B는 모두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죠. 우리 말초신경계는요, 위치, 어디서 뻗어져 나오는지, 해부학적인 위치와 그리고 기능, 그 방향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위치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치, 뇌에서 뻗어져 나오는 말초신경은 뇌신경, 그리고 척수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건 척수신경이고요. 자, 기능에 따라서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생물체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든지 내부의 변화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과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보내주는 원심성 신경이죠. 자,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지금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 여기에서 심장이 되겠는데요,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심성 신경, 그래서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기억 디귿 맞죠?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번. 자, 11번 문제는 세포 주기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주기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까먹었을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헷갈리게 낸 지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서 봐야 돼요. 자, 봤더니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에서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거래요. 체세포.
자, 그리고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건 간기와 분열기, 계속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반복되는 그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간기는 G1기, S기, G2기,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기가 진행이 될 건데, 요게 봤더니 지금 화살표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가, 나, 다. 얘네들이 G1, G2, M기 중에 하나다라고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 찾기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S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전, 다는요, G1기가 되겠고, S기 이후에 가는 G2기, 그리고 나는 M기. 요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 해결하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기억. 자, 가시기에 방추사가 동원체에 결합한다라고 했어요. 가시기, 지금 G2기에 방추사가 동원체에 결합한다? 방추사 뭔가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서 틀린 친구들 아닙니다. 우리 이 G2기라고 하는 건요,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자, 아직 G2기에는 방추사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방추사 형성을 준비해요. 그래서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G2기입니다. 그럼 방추사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치, 분열기의 전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에 있는 방추사가 만들어져서 동원체에 결합하는 것은 가가 아니고 나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나 시기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분열기 이가 염색체. 여러분, 우리 이가 염색체는요, 이게 뭐였지? 그치, 이렇게 상동인 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언제 관찰할 수 있었죠? 그치, 얘는 감수 1분열의 전기와 중기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체세포의 세포 주기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분열기에서는 요 이가염색체 관찰되지 않죠. 자, 다음 디귿. 자, 다 시기에 세포의 생장이 일어난다. 다가 지금 G1기죠. G1기 때 세포 생장이 일어나죠. G1기부터 G2기까지 쭉 세포는 생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G1기에서 많은 생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예요. 정답은 디귿만 맞는 3번인데요.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하나 빠진 거. 요 S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그치, S기에는 DNA가 복제가 돼요. 그래서 DNA 상대량을 따졌을 때 만약에 G1기 때 DNA 상대량 선생님이 1이라고 한다면 S기를 지나면서 DNA 상대량은 1에서 2로 증가하게 될 거고요. 이제 이 S기 이후에 G2기 이때는 DNA가 복제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는 12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 이것도 우리 자율신경, 그중에서 이제 부교감 신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 B, C로부터 부교감 신경을 통해 각 기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A, B, C, 뭔지 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연수, 중간내, 척수 중에 하나이다. 골라야 되는 거죠. 우리 일단 부교감 신경이 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 부교감 신경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적어볼게요. 자, 일단 방광부터 볼까요? 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방광은 어떻게 되죠? 방광은 수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눈은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동공이 축소되죠. 자, 소장에서는요, 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소화액 분비도 잘 되고 소화 운동도 활발하게 촉진이 돼요.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이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인데요. 우리 구조 그려보고 신경 전달 물질도 찾아볼게요. 자, 일단 공통적이니까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려볼게요. 부교감 신경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긴,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때 요 각각의 말단,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 요 말단에서는 모두 뭐가 분비가 돼요? 그쵸?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또 이제 A, B, C 찾아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부교감 신경은 끝에 어떤 기관에 얘네들이 분포해 있는지 따라서 어디서 뻗어져 나오는지가 다릅니다. 즉, 여기 있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달라요. 자, 먼저 방광에 연결되어 있다면 A는 뭐가 되겠어요? 그치, 척수.
B는 지금 눈에 연결되어 있죠. 눈에 뻗어 있는 부교감 신경은 중간뇌에서 뻗어져 나오죠. 자, 끝에 소장이에요. 그렇다면 C는 연수.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볼게요. A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된다. 그쵸? 우리 척수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겉질 같은 경우에는 백색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속질은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는 회색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되고요. 또 우리 뭐랑 또 많이 물어볼 수 있냐면 똑같이 겉질과 속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하나 더 있었어요. 그쵸? 대뇌 있었죠. 그렇지만 대뇌는 척수랑 반대로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는 회색질이고요.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니은 B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B는 지금 중간뇌죠. 우리 뇌줄기라고 하면 중간뇌, 뇌교, 연수 이걸 합쳐서 우리 뇌줄기라고 하고요. 생명활동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다음 디귿. 자, C는 호흡운동 조절의 중추이다. 그쵸? 연수는 호흡운동 조절의 중추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우리 13번 문제는 질병과 그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병원체의 특징,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또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좀 유형들,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표가는 병원체 ABC가 갖는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지금 나는 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BC가 뭐라고 했냐면 각각 결핵의 병원체, 그리고 무좀의 병원체, 그리고 홍역의 병원체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질병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병들은요,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지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체의 특징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우리 결핵 같은 경우는요, 그치,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우리 치료법,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런 특징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좀은요, 그치, 곰팡이, 균류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요. 홍역은 그치,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원체들이 갖는 특징을 지금 여기서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핵이 있다, 진핵생물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먼저 세균은 어때요? 세균은 핵이 없어요. 자, 원핵생물이죠. 자, 곰팡이는요? 곰팡이는 핵이 있다. 진핵생물입니다. 자, 바이러스 어때요? 그치, 우리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 기억나요? 그치, 얘는 세포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산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결정, 입자 상태죠.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비세포 구조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치, 곰팡이만 해당하는 특징이죠. 자, 두 번째, 세포막이 있다.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여기서 세균과 곰팡이가 되겠죠. 곰팡이, 세균, 이렇게 첫 글자씩만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 단백질이 있답니다. 단백질이 있다는 요 세 병원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모두 갖는 특징,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A, B, C랑 이제 매칭을 시켜볼 건데, 첫 번째, 여기서 지금 곰팡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이거 가능한 경우 A, B, C 중에 누구 있어요? 그쪽에 X, X, X가 나와 있으니까 동그라미 3개 있을 수 있는 거 A가 바로 곰팡이가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세균은요, 2개의 특징을 만족한대요. 2가지의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2개 나와야 되니까 여긴 X 2개죠.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2개 올 수 있겠네요. 그럼 C가 세균. 그럼 마지막 B가 뭐예요? 그치, 바이러스.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좀 매칭시켜 볼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번에는 세로로 볼게요. 자, 기억은요, 세 병원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래요. 세 병원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 단백질이 있다가 기억. 자, 니은은 곰팡이와 세균, 2개의 병원체가 갖고 있는 특징. 그렇다면 세포막이 있다가 니은. 마지막, 곰팡이만 가지고 있는 특징, 기억, 디귿은 핵이 있다. 요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보기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자, 기억은요, 지금 A는 원생생물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 A 뭐라고 찾았어요? 그치, 곰팡이라고 찾았죠. 그래서 틀렸다, 곰팡이다.
우리 지금 여기에는 3가지 병원체들만 나와 있지만 원생생물도 하나 적어볼게요. 이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죠? 그치, 말라리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생생물, 진핵생물이고요. 얘는 맥의 곤충을 통해서 감염시킨다. 이런 특징도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다음에 니은. 특징 니은은 세포막이 있다. 특징 니은은 세포막이 있다. 이렇게 됐죠?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디귿. A, B, C에 의한 질병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라고 했어. 우리가 질병을 크게 구분할 때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때 여기 나온 것 등은 모두 다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지금 자율신경 X라고 나와 있고요. 흥분의 전달에 대한 것도 좀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떤 문제냐? 그림 가는 자율신경 X를 그냥 나타낸 거고,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나는 가의 기억과 니은 중 한 곳을 지금 나타낸 거래요. 그럼 우리가 일단 자율신경 X가 뭔지부터 좀 찾아볼게요. 자, 자율신경 X를 봤더니 교감신경 아니면 부교감신경일 텐데, 신경절 이전 뉴런, 즉 앞에 있는 뉴런이 뒤에 있는 뉴런보다 더 길죠?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그쵸,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요걸 확대해서 요걸 보면 지금 기억은 뭘 나타낸 거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축삭돌기 말단, 끝을 나타낸 거죠. 자, 기억은 축삭돌기의 말단이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신경절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나의 자료는 기억과 니은 중에 뭐를 지금 나타낸 거냐? 자, 봤더니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 요게 보여야 돼요. 시냅스 소포는 어디에밖에 없죠? 그쵸, 우리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축삭돌기 말단인 기억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가지돌기이다? 아니죠. 기억은 축삭돌기 말단이에요. 자, 다음 니은. 나는 니은의 일부가 아니고 기억의 일부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디귿. 나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요건 지금 어딜 나타낸 거였냐면 기억을 나타낸 거였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 아세틸콜린 맞죠? 물론 이 부교감신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도 뭐가 나와요?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나와요. 여기서도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자, 정답은요. 지금 디귿만 맞죠?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뒤로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자, 15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이렇게 핵형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핵상, 염색체 수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보고 같은 종 생물의 세포인지 다른 종 생물의 세포인지 구분해야 돼요. 또 뭐 같은 개체의 생물의 세포냐, 같은 개체의 세포냐, 다른 개체의 세포냐 이런 것 등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보는지 봐볼게요. 자, 그림은 같은 종인 지금 동물 이에는 4라고 했고요. 자, 1과 2의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때 가나다 중 한 개는 암컷 원에 1과 2는 다 같은 종인데 1은 암컷이래요. 얘가 지금 한 개 있다는 거죠. 그 2는 수컷이래요. 지금 이게 여기 중에서 이제 2개의 세포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라고 했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대립 유전자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그치, 핵상부터 찾아봐야 돼, 핵상. 자, 핵상을 적어보면, 자, 우리 가부터 핵상을 찾을 때는요, 쌍을 이루는지 이루지 않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큰 것부터 번호를 매겨보면, 요거, 모양 크기 똑같죠? 요거, 모양 크기 똑같아요. 그렇다면 쌍을 이루고 있네. 핵상은 2N이다. 자, 염색체는요, 총 4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뭐 알 수 있냐면 2N인 세포에서 지금 성염색체와 상염색체가 들어있을 건데 모두가 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아, 그렇다면 얘는 뭐를 갖는 거다? XX를 갖는 거다. 그래서 얘를 좀 나눠서 적어보면 상염색체 2개랑 성염색체는 XX를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아, 그렇다면 우리 아까 암컷인 거 뭐였어요? 원 있었죠. 그래서 가는 원의 세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원의 세포는 1개, 투의 세포는 2개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다면 나랑 다가 뭐겠다? 투의 세포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핵상을 좀 적어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도 1번 모양 크기 같고요. 2번 선생님 모양 크기가 다른데요? 그런 게 한 쌍은 있을 수 있죠. 어떤 거? 이제 성염색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2는 수컷이었기 때문에 XY를 가질 거고요. XY는 이렇게 크기가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핵상을 적어보면 쌍을 이루니까 EN, 그리고 염색체는 총 4개인데 상염색체는 2개이고 성염색체는 XY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여기 보이는 얘가 모양과 크기가 다른 요 쌍이 성염색체. 그 중에 이제 암컷에도 있는 요 큰 게 X고요. 요 작은 게 Y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다를 볼게요. 다는 봤더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을 이루는 게 없어. 다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핵상은 N이고요. 상염색체는 1개. 여기서 상염색체는 1개. 그리고 성염색체는 요 큰 거 가지고 있네. 그러면 얘는 X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하나씩 해결해 볼 건데 기억부터 가는 수컷의 세포이다? 아니죠. 얘는 성염색체 XX를 갖기 때문에 암컷의 세포예요. 그래서 원의 세포입니다. 틀렸고 다음 니은. 기억은 대립유전자 대문자 A다. 요 기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EN 지금 EN이죠. EN인 세포에서는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립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여기 지금 스몰 a가 있고요. 똑같이 2의 세포인 다를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대문자 A, 라지 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EN인 요 나의 안에는 대문자 A도 있어야 돼. 그럼 기억에 대문자 A, 라지 A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디귿. 다에는 X염색체가 있다. 다에는 X염색체 있는 거 맞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유전 문제 좀 이번에 1학기 때는 안 나왔었는데 9월에 새롭게 유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조금 풀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근수축 문제인데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골격근 수축과 이완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 좀 자료는 많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요거부터. 그림 가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다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골격근 A와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A는 짧아지겠죠. 다리가 휙 들어 올라가면 A는 짧아져. 얘는 수축할 거고요. B는요. 쌍을 이루고는 요 B는 이완할 거예요. 얘가 짧아지고 얘가 길어지면서 다리가 들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나는 A와 B 중 한 골격근의 근육 원성의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아, 그렇다면 이게 A 건지 B 건지를 찾아라 라는 거 물어보겠죠.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적어볼게요. 자, 먼저 요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거든요. 우리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 여기 있죠. 이거 우리 아이대라고 합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자, 아이대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니은은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겹치는 구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겹치는 구간의 절반에 해당한다. 자, 디귿은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네요. 얘는 H대.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료를 볼 건데 요 표는 T1과 T2일 때 근육 원소의 마디 X 그리고 기억,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A인지 B인지 이거를 좀 찾아볼 건데요. 자, 봤더니 T1과 T2에 동시에 주어진 게 뭐예요? 기억이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요거에서 좀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요. 요 X의 길이가 D만큼 수축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D만큼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다만 여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얘네들이 겹쳐지는 구간이 증가하면서 이 전체 길이가 짧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D만큼 짧아질 때 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 I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이 요 기억은요. 전체 D의 절반에 해당한 만큼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겹치는 구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전체의 길이가 D만큼 짧아질 때 겹치는 구간은 전체가 D만큼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니까 2분의 D만큼 길이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D극 같은 경우는요. 여기 좌우 대칭 다 포함하네. H대는 똑같이 D만큼 길이가 줄어들 거예요. 이 비율을 알고 있으면 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T1과 T2일 때 기억의 길이를 비교해 봤더니 T1일 때에서 T2로 갈 때 지금 기억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얼만큼? 마이너스 0.2. 0.2만큼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억이 짧아지고 있다. 이건 뭐예요? T2로 갈 때 수축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다면 A와 B 중에 수축하고 있는 것보다 A의 근육 원섬유 마디를 나타낸 거다. 이거 먼저 찾을 수 있고요. 자, 기억이 지금 0.2만큼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하는 건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는 얼마만큼 길이가 변한 거지? 그 2배. 그치, 0.4만큼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 뭐예요? 그치, 2.8에서 0.4만큼 짧아지면 2.4가 들어가겠죠. 자,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그럼 T1에서 T2로 될 때 길이가 늘어나야 돼요.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면 얘랑 똑같아. 0.2만큼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얼마예요? 0.7이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A의 근육 원섬유 마디이다. 맞아요.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A입니다. 다음 니은. 니은과 디귿은 모두 A대의 일부이다. 우리 A대라고 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A대죠. 그렇다면 니은과 디귿이 다 포함되죠? 맞는 설명이에요. 자, 마지막 디귿. T2일 때 디귿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디귿의 길이를 선생님 여기다가 좀 지우고 적어보면요. 좌우 대칭인 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T2일 때 전체 X의 길이를 2.4라고 우리 구했죠. 자, 그러면 구간을 좀 나눠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지금 기억의 길이가 0.6이에요. 좌우 대칭이면 이쪽도 0.6이죠. 자, 니은의 길이가 0.5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도 0.5죠. 그렇다면 디귿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전체 2.4에서 나와 있는 값들을 빼면 얼마 나와요? 그치, 0.2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0.4가 아니고 0.2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틀렸다. 0.2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예요. 17번은 조금 새로운 자료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혈당량 자료를 주고요. 우리 당뇨병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다음은 당뇨병 검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검사 과정을 봤더니 포도당 75g이 들어있는 수용액 A를 준비한대요. 그런 다음에 공복 상태, 그러니까 빈 아무도 먹지 않은 이 상태의 검사 대상자 1과 2에게 동일한 양의 A를 각각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지금 측정해서 나타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정할 건지 그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달을 보면요. A를 마시고 2시간이 지났을 때 A를 마시고 2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때 혈당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당뇨병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봤더니 지금 2시간 지났을 때 혈당량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140 이상, 200 미만이면 당뇨병 전 단계, 140 미만이어야지 우리가 정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바로 그냥 보면 돼요. 자, 지금 1과 2에 똑같이 A를 마시게 한 다음에 2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랬을 때 혈당량 읽어볼까요? 2, 1입니다. 자, 쭉 따라서 읽어보면 2는 100 조금 넘게 100 조금 넘은 혈당량의 값을 가지죠. 어쨌든 140 미만이기 때문에 2는 뭐다 정상이구나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 같은 경우에 2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량을 봤더니 기준이 200을 넘었죠. 그렇다면 원은 뭐다? 당뇨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바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기억. 원의 진단 결과는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고 우리 아까 당뇨병이라고 진단 내렸죠. 다음 니은. T1일 때 1과 2의 혈당량은 모두 정상 수준이다. 자, T1일 때를 봤더니 지금 2는 다시 처음 그 상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T1일 때 혈당량의 값이 아직도 200 이상이에요. 아직 돌아오지도 못한 거죠.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혈당량 감소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병이야 라는 거 확인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자, 니은은 정상 수준 아니다. 원이 아니에요. 2만 맞다. 다음 디귿.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이다? 맞죠. 우리 대사성 질환 쓰리고 있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질혈증 3가지 기억해주고요. 정답은요. 디귿만 맞는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8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18번, 2번 요 문제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충실하게 생명과학원 요 부분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민마지집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왜 어려웠냐면 지금 먼저 이 그림을 보면요. A의 지점 T1, D2, D3, D4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표는 지금 이 A에서 D3에 여기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대요. 자, 그리고 나서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T1이라고 하는 총 경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우리 주어진 자료로부터 유추해놔야 되는, 추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료를 봤더니 A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봤더니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각각의 막전이 값을 나타내는데 걸리는 시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잘 활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선 첫 번째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T1이 그래서 얼마야? 이거 찾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이 T1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T1은 총 경과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총 경과 시간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D3에 자극을 줬을 때 이 자극이 각각 D2, D1, D4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그 지점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면 이렇게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 막전이 변화 시간을 다 포함한 시간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적어보면 전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T1 총 경과 시간은 여기서 흥분의 전도 시간, 흥분에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각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지점에서 자극 도착,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막전이 변화 시간 요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막전이 값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막전이 값을 딱 봤을 때 원래 우리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이런 숫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이 막전이 변화 이 자료에서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이런 게 딱 한 지점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만 막전이 값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 다 안 보이고 있어. 대신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0, 0 나와 있고요. 여기 자료에서 막전이 값이 0일 때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까지는 1.5ms 그리고 막전이가 더 변해서 다시 막전이 값이 0이 됐을 때의 시간 2.5 요거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 속도를 먼저 구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D1에서의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인지 2.5인지 D2에서가 1.5인지 2.5인지 이거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D3에서 역치상에 자극을 줬죠. 그럼 이 자극이 D2, D1으로 이동을 할 건데 지금 D2가 D1보다는 더 가까이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 D3에서 D2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D1까지 가는 것보다는 짧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선생님 정리했었죠. 자, 전체 시간이 T1으로 똑같은데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 즉, 빨리 도착해. 가까우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 동안 막전이는 더 많이 변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서 더 빨리 도착하는 D2에서는 그만큼 빨리 도착했으니까 막전이가 많이 변했어. 2.5ms일 때 0, 요거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요. D2에서 근데 이 밑에다가 좀 빼서 적어볼게요. 자, D2에선 전체 T1이라고 하는 시간은 D2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막전이 변화 시간. 빨리 도착했으니까 그만큼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어요. 2.5ms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 D1 적어볼까요? 자, D1은 똑같은 시간 T1이라고 하는 전체 총 시간 중에서 일단 거리가 멀어요. 머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어.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ms가 소요됐을 때 막전이 0을 갖는다는 거죠. 1.5ms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D2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D1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가 더 들었을까? 1ms가 더 들었겠죠. 자, 봤더니 지금 D2에서 1ms만큼 더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그만큼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얘보다 1ms만큼 더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보면 자, D1에서는 1ms만큼 더 걸렸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ms만큼 덜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바로 D2에서 D1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얼마만큼이다? 1ms만큼이다 라는 거죠. 우리 여기 시간 알고 있네요? 거리 알고 있죠? 그럼 뭐 구할 수 있어요?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지금 2cm를 1ms 동안에 이동한대요. 그럼 속도 얼마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2cm/ms다 라는 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흥분 전도 속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D3에서 각각의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T1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그림으로 넘어가서요. 자, D3부터 D2까지, D3에서 2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 거냐면 지금 거리는 3cm고요. 속도는 2예요. 그럼 시간은 1.5ms가 소요가 되겠죠. 자,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1.5래요. 그럼 전체 T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4m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T1은 4ms야 요거 우리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지금 나머지 D3와 D4의 막전이 값도 구해볼 수 있는데 여기 D3A 나와 있죠? 요거 먼저 구해볼게요. 자, 지금 D3라고 하는 건 자극을 준 지점이죠.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자극을 줬으니까 바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시간은 4ms 동안. 4ms 동안 막전이가 이렇게 변하면 이때 막전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D4에서의 막전이 값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일단 D4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해야 돼요. 자, D3에 자극을 주고 D4까지 이동하는 데는 거리가 2고요. 그리고 속도가 2cm/ms예요. 그럼 시간은 1ms죠. 그렇다면 전체 4ms 중에서 1ms 동안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요? 자극이 도착하고 3ms 동안 변한 거죠. 자, 지운 다음에 좀 다시 그려볼게요. 3ms 동안에 막전이가 변했다. 그러면 이때 막전이 값은요? 마이너스 80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80mV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자, T1은 4ms다. 맞죠? 우리가 구했어요. 다음 닌 A는 마이너스 80, 아니죠. 마이너스 70입니다. 마이너스 80은 T1일 때 D4에서의 막전이 값이에요. 자, 다음 디귿. 기억이 3ms일 때 D4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60mV이다. 이번에는 전체 총 경과 시간이 4ms가 아니고 3ms야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전체 시간이 3ms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D3에서 D4까지 아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라고 구했죠? 우리 여기 그림 다시 봐야 돼요. 여기에서 1ms가 걸린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1ms 동안에 이동을 했으니까 나머지 막전이 변화 시간은 자극이 도착하고 2ms 동안에 막전이가 변하겠죠. 그때 막전이 값은 플러스 3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0이 아니고 플러스 30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플러스 30mV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만 맞죠?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9번이에요. 자, 19번 문제, 우리 혈장 삼투압 조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거래요. 자, 먼저 우리 가의 자료를 보면요. 자, 혈장 삼투압의 변화. 우리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변화는 어디에서 감지하냐면, 그쵸?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이거 뭐예요? 그치? ADH.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죠. 콩팥에 작용하면 여기에서는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수분 재흡수가 촉진이 되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거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다시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때 오줌량은 어떻죠? 우리 오줌 생성량은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할 거고요. 오줌의 양이 줄어들어서 진해지는 거예요.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짠 음식 먹었을 때 생각하면 되죠. 물이 부족했을 때 그때는 소량의 진한 오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물을 섭취하기 전 그리고 물을 섭취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의 변화를 지금 쭉 나타내고 있는데요. T1, T2, T3 나와 있죠. 그럼 이 시점이 의미하는 건 T1은 일단 물 섭취 전이 되겠고요. T2는요, 물 섭취한 후. T3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T1과 같이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물을 섭취하면 오줌 생성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X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X, ADH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맞고요. 다음은 혈중 X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섭취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서 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죠.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ADH 분비도 억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수분 재흡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분을 적게 재흡수하니까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증가하고 오줌 삼투압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ADH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그치? 물을 섭취한 이후에 ADH 분비는 억제된다. 농도는 줄어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디귿. 얘는 맞다. 자, 디귿은 혈장 삼투압을 물어봤어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 T2, T3일 때를 물어보고 있죠. 자, 물을 섭취한 이후에는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그치, 낮아진다고 했죠.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을 비교하면 T2일 때 낮아졌다가 높아지기 때문에 T2일 때가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더 높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맞죠? 3번이에요.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데요. 20번 문제는 지금 감수 분열이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핵상과 DNA 상대량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세포가 감수 분열이 어떤 단계인지 세포인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기 문제는 좀 알려준 정보들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대림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때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고 독립이요.
자, 그리고 그림은 유전자형이, 유전자형을 알려줬어요. 많은 거 정보 줬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어떤 사람에게서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쭉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표는 세포 1, 2, 3, 4의 핵상, 그리고 각 세포에 들어있는 라지 A와 스몰 b, 대문자 A와 소문자 B의 DNA 상대량을 쭉 나타낸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거랑 이 앞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랑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쭉 문제를 더 읽어보면 라지 A, 스몰 b 각각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같다고 했고요. 니은과 디귿의 세포, 얘네들이 중기의 세포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이 니은은 뭐겠어요? 감수 1분열 중기고요. 디귿은 감수 2분열의 중기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쭉 갈라서. 자, 지금 감수 1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걸 경계로 쭉 가른 거거든요. 자, 감수 1분열이 일어나기 전 여기에서는 핵상이 2n입니다. 자, 그리고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핵상이 어떻게 돼요? 핵상이 n이죠.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 있는 니은과 디귿, 여기 가운데, 요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은요, 복제가 되어서 아직 복제가 된 염색분체가 나눠지기 전이죠. 복제가 되었고 아직 염색분체가 분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염색분체 가닥이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X자 모양의 염색체 상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더. 지금 여기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다 이형접합이라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쪽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나면 이쪽에 있는 세포들과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져야만 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유전자형 DNA 상대량만 적었을 텐데 선생님은 그림으로 좀 그려가면서 와볼게요. 자, 먼저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G1기 세포입니다. 이때는 복제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풀어져 있는 상태지만 선생님이 응축해서 그려볼게요. 요렇게 한 가닥씩 그림 그릴 수 있죠. 서로 다른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얘가 복제가 되어서 이제 니은, 감수 1분열 중기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복제가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개 더, 요렇게.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해서 가운데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다음 감수 1분열이 되어서 끝나서 이제 감수 2분열 중기 때는요, 요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들어가겠죠. 상동 염색체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감수 2분열까지 끝나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한 가닥씩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대립유전자 조합을 알려줬어요.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다는 거 알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다가 적어볼 수 있어요. 라지 A랑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여기 있는 염색분체 가닥의 수로 보면 돼요. 자, 라지 A는요 1이고요. 스몰 b도 한 개 있어. 1이에요. 1,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 1이 될 수 있는 거 찾아볼까요? 될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 2가 뭐다? 기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가 각각 1, 1, 그리고 핵상은 2n이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면 이제 복제가 일어나요. S기 때 복제가 되고 나면 니은에서는 각각 염색 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라지 A도 2개, 스몰 A도 2개, 라지 B도 2개, 스몰 B도 2개.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DNA, 라지 A와 스몰 B만 적어보면 복제가 되었으니까 2배 늘어났을 거예요. 이 가능한 거 가볼까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네? 근데 핵상이 2n이라는 거 알려줬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4가 뭐다? 니은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디귿과 리을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아직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전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DNA 상대량은요 2이거나 또는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2이거나 0이거나. 그리고 리을은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이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봐볼까요? 봤더니 지금 3가 2 나와 있네요. 그럼 얘가 뭐다? 그치, 이게 디귿이에요. 그리고 얘는 핵상이 n이에요.
자, 그럼 원이 뭐예요? 그치, 원이 리을이다. 그리고 핵상이 n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디귿과 리을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같은 대립유전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그거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여기 봤더니 리을에서 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 라지 A도 없고 스몰 B도 없대요. 아, 그렇다면 요 리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스몰 A가 있고 라지 B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0, 0 나왔겠죠. 아, 그렇다면 요 디귿에는 뭐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그치, 라지 A랑 스몰 B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가 2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표시를 해보면, 자, 지금 리을, 여기 똑같이 스몰 A, 라지 B니까 그 이전, 염색 분체가 나눠지기 전에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가질 거고요. 디귿에는 그럼 뭐를 갖는다? 상동 염색체가 나눠진 거니까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를 갖는다. 이게 분열이 끝나면 여기에는 각각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자, 됐나요? 자, 요거 찾았고요. 이제 보기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 자, 기억은 2이다. 기억은 2 맞고요. 다음 니은 A 더하기 B는 3이다. A는 1, B는 2. 3 맞죠? 그래서 약간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요것도 찾을 수 있죠. 여기는 2. 요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다음 디귿. 니은과 3의 핵상은 같다라고 했죠. 자, 니은의 핵상은요. 그치, 감수 1분열 중기 2n이고요. 니은. 자, 3는 봐볼까? 3는 지금 뭐냐면 디귿이요. 요거죠. 핵상은 n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같지 않네요. 자,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20번까지 하나하나씩 문제 봤는데요.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조금 떨리기도 했고 압박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풀으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설 강의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2학년 때 학력평가 모의고사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겁게 생명과학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볼게요. 안녕!